정말 끝난 걸까요? 한때 수많은 이들을 열광시켰던 이름 손흥민.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젠 내려올 때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치 그가 아직 경기장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이요. 그런데 정말 그가 끝났을까요? 우리는 왜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빨리 포기해버릴까요? 단지 나이 때문일까요? 부상 몇 번 때문일까요? 최근의 몇 경기, 그것만으로 전부를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단 한 번의 왼발로 세상의 시선을 뒤집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골을 단순한 동점골이라 말하겠지만 현장에서 지켜본 한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이 쓰던 기사를 찢어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왼발은 무엇을 바꾼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진실이 드러났던 걸까요? 믿음의 끝에서 마주한 단 하나의 진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끝난 걸까요? 이 질문을 처음 들은 건 미국 현지의 축구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단정 짓는 듯한 그 말투. 그리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분위기.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의 전부를 너무 쉽게 결론 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활동 중인 스포츠 저널리스트 에이든 박입니다. 부모님은 한국 분들이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1.5세대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농구와 미식 축구에 빠져 살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유럽 축구와 메이저리그를 취재하며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의 커리어는 아시아 축구, 그 중에서도 한국 축구와 밀접하게 엮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한 감상이나 개인적인 소회 때문이 아닙니다. 한 선수의 커리어, 그리고 한국과 대표팀을 둘러싼 시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한 통의 메일이었습니다. 북미 평가전 투어 동행 취재 가능하신가요? 에디터의 메일이었고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가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저 역시 이 기회를 통해 아시아 축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상은 당연히 손흥민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30대를 넘어선 선수였고 과거만큼의 폭발적인 스프린트나 마무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부상과 재활을 반복하고 몸놀림의 둔함이 느껴진다는 평도 들려왔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조명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습니다. 그 무렵 ESPN의 간판 해설가 사라 밀러가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월드 클래스는 아니죠. 좋은 선수였던 시절은 분명 있었지만 지금은 팀의 중심이 되기엔 무리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단언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팬들과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저를 포함한 많은 기자들의 기사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죠. 평가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은 내려진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북미 투어 취재를 준비하며 초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손흥민, 영광의 시대는 저물었나라는 제목이었죠. 문장을 다듬으며 데이터를 비교하고 그의 최근 경기 기록을 재분석했습니다. 골수, 어시스트 수, 활동량, 그리고 연계 플레이의 효율성까지. 결론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32세의 손흥민은 더 이상 이전의 손흥민이 아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분석 위주로 접근했지만
사실 제 안에도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커리어의 하강 곡선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그 초안은 제가 떠나기 직전 편집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두 경기를 따라가며 현장에서의 분위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속 기사를 완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였죠. 저는 나름대로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경기는 미국전이었습니다. 현장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미국 내 축구 팬들도 한국 대표팀에 큰 관심을 보였고, 무엇보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스타성 있는 선수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 속에는 기대보다는 회의감이 더 컸습니다. 손흥민, 예전만 못하잖아. 이젠 이름값만 남은 선수지. 관중석에서 들리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저의 기사 초안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설석에서 사라 밀러는 또 한 번 단호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한다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아야죠. 한국 축구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 문장의 평론이 아니라 마치 무대 위에서 커튼을 내리는 연극의 마지막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만큼 단호했고 많은 이들이 수긍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 한켠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자꾸만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끝났다고 단정 지어도 되는 걸까요? 아직 경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토록 단정적인 시선은 과연 정당한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사 초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문장을 지우고 싶어졌습니다. 손흥민, 과거의 이름일 뿐. 그 말이 어쩐지 너무 쉽게 쓰여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말이죠. 미국전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생각보다 더 많은 관중으로 붐볐습니다. 미국 내 한류 열풍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손흥민이라는 브랜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장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기대 섞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온 건 ESPN 중계팀의 사전 리허설이었습니다. 사라 밀러가 마이크를 붙잡고 리포터와 대화하는 장면이 보였는데 그 말투는 언제나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아마 오늘도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자면 그가 두 경기 연속으로 활약할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주위에 있던 미국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거나 손흥민을 EPL 시절 이후로 깊이 있게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나름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은 제게도 전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기자석에서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치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혹시 나도 너무 손흥민이라는 이름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 현지 팬들의 반응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젊은 남성 팬들이 제 앞줄에서 나누던 대화가 잊히지 않습니다. 흥민이 요즘 좀 주춤하잖아. 응, 그냥 출전시키긴 하지만 별 기대는 안 하지. 오늘은 새로운 애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들의 말은 순수한 팬심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지만 어쩐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결론이 내려진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어떤 문화적 시선, 세대 간의 기대, 그리고 무형의 권력 구조와도 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몇 번의 부진이 있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커리어를 끝장내는 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 흐름에 너무 쉽게 동조한 것은 아닐까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경기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들고 경기장 외곽을 걸으며 바람을 맞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가족 단위로 온 아시아계 관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아버지와 나란히 손을 잡고 있던 한 소년이 손에 작고 낡은 한국 국기를 들고 있었고 그 국기 아래에는 사인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SONISSTILLMYHERO. 아주 조그만 손글씨였지만 그 한 문장이 저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팬심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돌아와 기자석에 다시 앉았을 때 제 손끝이 조금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미 쓴 기사 초안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32세 손흥민, 이제는 과거의 이름일 뿐이다. 이 문장이 너무 쉽게 쓰여졌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냥 나이와 숫자만으로 판단한 문장. 선수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직접 본 것도 아닌 채 통계와 외부 시선만으로 정리해버린 글. 저는 노트북을 덮고 대신 손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의 경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흐른다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인다면, 기자라는 직업은 예측이 아니라 기록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 손흥민 선수가 몸을 풀기 위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고 몸놀림은 가볍지 않았지만 차분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들리자 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제가 쓰고 있던 기사 초안을 다시 열지 않게 됩니다. 경기 시작 5분 전, 미국 국가가 울려 퍼졌고 이어 한국의 애국가가 경기장에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들리는 소리는 압도적으로 미국을 응원하는 목소리였지만 한켠에서는 또렷하게 들리는 몇몇 응원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흥민아, 파이팅! 코리아, 렛츠고! 그 순간 저는 시선이 자꾸 손흥민에게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느 때처럼 중앙에서 캡틴 완장을 찬 채 줄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사실 외형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다른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는 침착했고 동시에 단단해 보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한국 대 미국. 사라 밀러의 목소리가 중계석을 통해 퍼졌습니다. 그녀의 해설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만약 득점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한국의 공격을 그에게 맡길 이유가 없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마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단지 하나의 경기 이상이라는 걸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기자석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도 손끝에 힘을 주고 노트북을 켰지만 글을 쓰는 손이 자꾸만 멈췄습니다. 어떤 문장도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미국은 강한 압박으로 한국을 몰아붙였습니다. 한국 수비는 간신히 버티는 모습이었고 중원에서도 점유율이 밀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브루클린 데일리 뉴스의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어려워 보이네. 손흥민은 거의 공을 못 잡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뭔가 다른 기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 공을 잡는 횟수는 적었지만 그 짧은 순간들에서 손흥민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인 사이를 파고들고 원터치로 공간을 열고 볼을 받을 위치를 끊임없이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득점이나 화려한 드리블 혹은 강렬한 세레머니만으로 선수를 판단하길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조용했다고 결론 지어버리죠. 전반 20분쯤 손흥민이 공을 잡고 왼쪽 측면으로 빠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전진 패스를 보냈고 한국의 젊은 공격수가 뒷공간을 파고들어 슈팅까지 연결됐습니다. 비록 골은 아니었지만
기자석에서는 처음으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오, 이건 나쁘지 않았어. 흥민이 저런 패스를 아직도 할 수 있네.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왔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는 아직 움직이고 있다. 그것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전반이 그렇게 끝나갈 무렵 저는 기사 초안의 첫 문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으로 시작하던 문장. 그 뒤의 내용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아무 득점도 없었고 결정적인 장면도 많지 않았는데 저는 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 그대로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직감만으로 기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낀 이 감정은 진짜일까? 아니면 단순한 향수일까? 사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오랫동안 바라봐왔습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독일 리그에서의 성장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황금기까지.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오히려 지금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전반전이 끝났고 한국은 0-0으로 미국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메모한 문장 중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졌을 뿐이다. 기자석 밖, 팬들은 다시 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뒤쪽,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손흥민 언제 골 넣어?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직 시간이 있어. 그 말이 어쩐지 무겁게 들렸습니다. 기대와 믿음, 그리고 기다림.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손흥민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 역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후반 3분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전반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경기장은 거대한 물결처럼 출렁였습니다. 미국 팬들의 환호성은 이기고 있다는 기세마저 느껴졌고 기자석 여기저기서도 이제 한 방이면 끝날 것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국 수비수가 빠르게 차단한 공이 미드필드에서 이강인에게 연결됐고 이강인은 공을 잡자마자 단 한 번의 터치로 왼쪽 측면으로 공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장면이 느리게 재생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 수비수보다 한 발 먼저 출발했고 그 여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을 받자마자 왼발로 정확하게 트래핑하고 오른발로 살짝 각도를 틀어내며 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골키퍼의 움직임을 읽은 듯한 오른발 인사이드 슛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순간적인 정적. 그리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탄성. 관중석에서, 기자석에서, 중계석에서 모두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초 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지오오오오에이엘 손, 흥, 민. 중계석의 외침이 경기장 전체를 울렸고 저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왼편에 앉아있던 뉴욕타임즈 소속의 기자가 놀라듯 제게 물었습니다. 그거 진짜 내가 말한 손흥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너무 강렬했고 제 머릿속에 존재하던 모든 데이터와 분석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 슛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아직 여기 있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골 이후 미국은 급격히 흐름을 놓쳤습니다. 한국은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수비는 단단해졌으며 중원에서는 오히려 점유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8분 손흥민은 다시 한번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과의 21패스를 주고받으며 오른쪽 측면을 돌파했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조규성의 머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2-0. 그 순간
기자석 전체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사라 밀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다시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이 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해설가의 입조차 닫게 만드는 골. 그게 지금 손흥민이 만든 순간이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당황스러움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상과 분석, 정제된 문장. 모든 것을 준비하고도 단 한 번의 플레이로 그 모든 게 뒤집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쓰던 기사 초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기쁘다. 왜였을까요? 객관적인 기자로서의 자세를 잊은 건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반전이, 이 골이 마치 내 안에 무언가를 대변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부정하고 무시하고 평가절하한 그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증인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묘하게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기자들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했고 각자 헤드라인을 새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흥민, 왕의 귀환이라고 썼고 또 다른 이는 한국의 침묵은 끝났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아무 글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려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고 그 대신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제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경기장의 열기와는 다르게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기색이 역력했고 질문을 준비한 듯한 기자조차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들어서자 몇몇 카메라 플래시가 반사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침착한 표정이었고 캡틴 완장을 찾다는 사실조차 새삼스럽게 느껴질 만큼 무심한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첫 질문은 로이터 통신의 한 기자가 했습니다. 손 선수,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기량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오늘 경기가 그에 대한 답변이었나요? 그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며 짧게 답했습니다. 전 그냥 팀이 이기길 바랐습니다. 제가 뭘 증명할 수 있는 선수인지 이제는 말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순간 기자회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충분한 증명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기사 초안을 열어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까요? 어떤 문장을 삭제하고 어떤 문장을 남겨야 할까요? 생각보다 일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 골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맥락에서의 편견, 속단, 그리고 믿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장에는 이미 수많은 문장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고 그 가운데에 진하게 남겨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너무 쉽게 끝내버리는가? 그 문장을 중심으로 저는 글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진짜 기록은 숫자가 아니었다.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그는 이 팀을 다시 중심으로 묶어냈다. 누구보다도 조용히,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 글을 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귓가에 사라 밀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녀의 발언을 다시 곱씹으며 저는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중심이 아니다. 그는 축입니다. 이 팀이 회전할 수 있는 중심축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글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손흥민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단 한 사람. 처음에 준비했던 제목은 영광의 마지막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너무 부끄러운 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기자 한 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저와 마주쳤던 그 기자는 기사 초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든, 난 내가 오늘의 손흥민을 이렇게 정확히 해석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경기, 단 두 장면으로 모든 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 경기가 우연이라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의 손흥민은 지난날의 환영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을 지배하는 선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이상 저는 더 이상 그를 함부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용히 버텨낸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저 자신에게로도 향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그저 쉽고 빠른 해석에 기대어 글을 써왔던 걸까요? 그 생각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멕시코전. 그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단 한 줄의 문장도 가볍게 쓰지 않겠다고요. 미국전이 끝나고 이틀 뒤, 저는 내슈빌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기사 하나를 써냈다고 해서 정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을 쓰고 나니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게 반등일까? 아니면 단발성의 반짝임일까? 손흥민이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선수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어쩌면 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경기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손흥민이 여전히 팀의 중심이라는 걸 증명한다면 그건 단지 한 명의 선수를 다시 보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이 팀, 한국 축구 전체에 대한 시선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내슈빌 공항에 도착한 그날, 짐을 찾고 나오는 길에 조용히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한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대략 1314살 정도. 평범한 청소년처럼 보였지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티셔츠에는 큼지막하게 프린트된 글자가 보였습니다. SON7. 처음엔 단순히 팬인가 보다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사인북에는 몇 페이지에 걸쳐 손흥민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곳곳에 그가 직접 쓴 듯한 한글 메모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왼발은 아직 살아있다. 형, 끝난 거 아니잖아요. 같은 문장들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뭔가에 이끌리듯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손흥민 선수 팬이니?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엄청요. 멕시코전 보러 왔어요. 생각보다 유창한 영어를 쓰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요? 루카스 김이에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반쯤 한국어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손흥민을 단순히 좋아하는 선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손흥민은 어떤 믿음의 대상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만남에서 루카스는 제가 며칠간 고민하던 것을 너무 쉽게 정리해버리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 다들 손흥민 끝났다고 하는데요. 저 그 말 들을 때마다 좀 화나요. 그 사람 아직도 골 넣잖아요. 아직도 뛰잖아요. 그게 다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끝났대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경기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균 나이를 계산하고 포지션 전술을 논하던 제 모습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냥요, 형. 아직도 뛰는 그 모습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안 끝났어요. 그 아이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루카스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나 기록이 아니라 현장에서 움직이는 선수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경기 전 미디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히 답했지만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험 있는 선수는 흐름을 읽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제가 전날 루카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아직도 뛰잖아요. 그게 다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끝났대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과 나이, 언어를 가졌지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엔 미리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경기장을 직접 보고 나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질문은 끝났지만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멕시코전은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미국전의 반전 승리로 한국은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멕시코는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남미 특유의 템포와 강한 피지컬, 집요한 압박. 그들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전장을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2분 예상보다 빠르게 골문이 뚫렸습니다. 멕시코의 왼쪽 측면에서 이어진 크로스가 수비수의 머리를 지나고 문전으로 쇄도하던 공격수가 강하게 밀어넣은 슛이 한국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기자석은 일순 긴장 속에 빠졌고 몇몇 기자는 다시 미국전 전의 분위기로 회귀하려는 듯 메모장에 한국의 한계, 일시적 반짝임이라는 문구를 적고 있었습니다. 사라 밀러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중계석에서 말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미국전은 예외였던 거죠.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결론지은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왠지 이번엔 다르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홍명보 감독은 고심 끝에 교체를 감행했습니다. 손흥민이 벤치를 박차고 일어났고 등번호 7번이 다시 한번 터널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흥민이 들어오네. 과연 변화가 있을까? 그 말 속엔 반신반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국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몸짓, 눈빛, 그리고 터치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후반 18분, 멕시코가 무리하게 전진하다가 중원에서 공을 빼앗겼고 그 공은 단 2번의 패스를 거쳐 손흥민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멕시코 수비수 2명 사이를 한 걸음에 파고들며 볼을 받았고 순간적으로 중심을 오른발에서 왼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왼발.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발. 그동안 약발이라고 무시받던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걸 바꿔놓은 그 왼발. 논스톱 슛. 공은 빠르게 땅을 가르며 낮게 깔렸고 각도를 예측한 멕시코 골키퍼는 뒤늦게 반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 침묵. 그리고 폭발.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파도처럼 움직였습니다. 한국 팬들은 뛰쳐나와 국기를 흔들었고 루카스는 관중석에서 소리쳤습니다. 맞죠? 저 왼발 아직 살아있어요. 기자석 안, 저는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뒤 양팔을 벌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냐고 말하는 듯한 그 표정. 그는 세리머니조차 절제했고 오히려 주변 동료들이 더 흥분해 있었습니다. 사라 밀러는 마이크를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중계석을 비추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야. 그 슛은 경기의 흐름을 뒤집은 것도 아니고 그저 점수를 맞춘 동점골이 아니었습니다. 그 슛은 사람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깨부순 한 방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깔려있던 편견, 부정당했던 실력, 무시받았던 존재감.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살려낸, 정확히 왼발 한 번으로 이뤄낸 반란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집어던지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사를 쓰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제 안에서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그 이후에도 숨막히게 전개됐고 오영규의 역전골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2-1로 앞서며 완벽한 반전을 만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멕시코가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동점이 됐고 결국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승부로 기억하지 않을 경기였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노트북을 켜고 헤드라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멕시코전 명승부. 손흥민, 왼발로 부활을 선언하다. 이건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내 눈으로 역사를 봤다. 그 이름이 아직 살아있음을. 경기가 끝났을 때 스코어는 2-2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내용만큼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관중석은 여전히 흥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술렁였고 한국 팬들은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루카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가 아닌 무엇을 받는가가 그 미소를 만든 것이겠죠. 기자석은 그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사실상 한국이 이긴 거 아니냐? 손흥민이 다 바꿨지. 솔직히 말해서. 옆자리에 캐나다 기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점수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너 어떻게 쓸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려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게 써보려 해. 그 말이 끝나자 제 앞에 켜져 있던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사를 써왔고 수없이 많은 선수의 활약을 묘사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써야겠다는 강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손흥민의 부활 스토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점에서 내려온 선수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믿는 이가 그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믹스트존에서 손흥민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히 답했고 자신의 활약보다는 팀의 조직력, 후배들의 헌신, 감독의 믿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 역할은 이제 득점뿐만이 아닙니다. 공간을 만들어주고 템포를 조절하고 후배들이 빛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량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걸 가둬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손흥민은 경기장의 리듬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조직의 중심을 연결하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리더로서 새로운 형태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루카스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오늘 진짜 멋졌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기 전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들을. 답장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 내가 맞았어. 그 왼발은 아직 살아있더라. 그리고 저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완성의 순간이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계도 비교도 부상 이력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직접 본 것들. 그의 움직임, 그의 침묵, 그리고 그 왼발의 한 방이 바꿔놓은 경기장의 공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그 왼발이 남긴 감정은 지금도 계속된다. 기사를 송고한 지 3시간쯤 지났을까요?
피곤함을 씻어내려 커피를 들고 로비 라운지에 앉아있던 순간 알림이 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덴 파크스 칼럼 고즈 바이럴. 손흥민 관련 미국 기사. 한국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한국 멕시코전 리뷰. 감성보다 날카롭다. 왼발 하나로 바꿔버린 경기의 공기, 그리고 시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 공유수, 댓글수. 알림창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저를 태그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하나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강팀으로 소비하지 않았다. 한 명의 선수, 그리고 그 선수를 둘러싼 문화와 시간을 존중한 글이었다. 고맙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기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정보가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글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루카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 기사 봤어요. 제가 엄마한테 번역해서 읽어드렸어요. 엄마가 우셨어요. 그 짧은 말이 가슴을 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떼고 잠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축구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한국계 2세들, 그리고 국경 너머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에게 존재해도 괜찮다는 근거가 되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 커리어의 하강 곡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라운드 위에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루카스, 내 덕분이야. 내가 나보다 먼저 본 걸 내가 이제야 쓴 것 같아. 엄마한테도 꼭 고맙다고 전해줘. 그날 밤 다시 기사창을 열어 마지막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나는 오늘 기록을 쓰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믿음을 따라가 봤을 뿐이다. 이틀 뒤 저는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끝이 없었고 제 마음속에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기내 커피, 다른 손엔 노트북. 평소 같았으면 복귀 후 쓸 칼럼 초안을 정리했겠지만 이번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야기는 이미 그 왼발이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조용히,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하지만 경기장을 통째로 바꿔놓은 한 번의 터치. 그 한 장면이 제 안의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월드클래스는 누군가가 불을 붙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불꽃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그 불꽃의 잔상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형, 루카스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여긴 어떻게? 하고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공항까지 데려다 줘도 된대요. 형한테 인사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한 축구팬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기사 진짜 좋았어요. 친구들이랑도 같이 읽었는데 다들 형 멋지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카스,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사람요. 그 말이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건 제가 기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루카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나한테 그렇게 됐어. 헤어지고 돌아오는 차 안 ESPN 앱에 접속하니 뜻밖의 영상이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사라 밀러, 손흥민 관련 발언 해명 인터뷰. 저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걸 에이든 박 기자의 글을 통해 가장 먼저 알게 됐습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지막 챕터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사실은 새로운 서문의 일부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곤 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음성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그는 단지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모든 회의를, 모든 함부로 던져진 말들을 아무 말 없이 흡수한 뒤 왼발 한 방으로 되갚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늘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해버렸을 뿐입니다. 한국 축구도 한국이라는 나라도 늘 조용히 버티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한 번쯤 멈춰서서 누군가의 왼발에 숨겨진 진심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기사를 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경기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사람을 바꾸죠. 그 왼발처럼요.